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6월엔 환경을 주제로 이번 주엔 낚시의 성지라고 불리는 거문도의 해양 오염 문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팔고등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하는 바다 생물인데요. 횟집에서 먹거리로 팔리고 있는 사연을 민대용 PD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있던 나팔고등이 그물망 주머니에 담겨 다이버에게 전달됩니다. 바닷속 적당한 장소를 찾던 다이버는 껍데기 보호색과 비슷한 바닷속 바위 위에 내려놓습니다. 멸종위기 1급, 나팔고등이 거문도 앞바다에 방사되는 모습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환경단체가 거문도의 한 횟집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건 지난달 말.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등이 횟집에서 팔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횟집에 가보니 나팔고등이 버젓이 수족관 벽에 붙어 있던 겁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거문도 일대 횟집 수족관에서 11마리나 발견됐고 일부는 심지어 삶기 직전 해감하던 중 구조됐습니다. 잡은 해산물을 통발제 횟집에 넘기는 현지 어민은 물론 횟집 주인들도 나팔고등이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 생물이란 걸 몰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죽은 나팔고등의 껍데기 폐각인데요. 제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요거? 네네네. 꿀소라. 그러면 이거 여기서도 먹을 수 있나요? 있으면 먹지. 그렇군요. 만약에 잡았다면 먹지. 금방 나가.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소라 아니에요? 직접 찾아간 횟집 4곳 모두 나팔고등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심지어 3곳은 먹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나팔고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늬가 있잖아요. 이 무늬하고 요 촉수가 나오는 요게 딱 나팔고등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라고 보십니다. 나팔고등은 지난 2012년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회각 모양이 예쁘고 무늬까지 독특해 실내 장식으로도 많이 사용됐지만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한 겁니다. 나팔고등은 불가사리나 성게의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바닷속 생태계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나팔고등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 이런 성게나 극피동물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이 있는 환경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 여러 시민단체의 입단 요청에도 나서지 않던 국립공원공단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플렛이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좀 더 자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나팔고등 사례를 계기로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네, 저희가 화요일부터 이 월간 유의저 시간을 통해서 거문도를 배경으로 해양 환경과 관련된 보도를 연속해서 해드렸는데요. 해양국립공원에서 환경 지킴이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 국장님께서 이 여러 그냥 국립공원 내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환경 훼손 행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작업을 오랜 세월 이제 해오셨는데 네. 최근엔 이렇게 해상 국립공원 내 이제 문제를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계세요. 네. 지금 리포트로도 이제 보셨습니다만 거문도에서 이제 멸종 위기 나팔고동 이게 식용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보셨던 거죠? 네, 사실 저희도 좀 우연치 않게 목격했던 경우였고요. 네. 작년 8월이었습니다. 이제 거문도 식당가를 이제 거닐고 있었는데 예. 같이 동행했던 분 한 분께서 그 식당 앞 바가지에 이제 해감 중이던 이게 해산물을 좀 보다가 저게 나팔고등 아닌가라는 네.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나팔고등이 좀 맞았고 사실 저도 문헌이나 이제 기록상으로만 알고 있던 동물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주변 식당의 수족관들을 다 들여다 보니까 각각의 식당 수족관마다 한두 마리씩 갇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일일까 되게 좀 의아했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만 저희가 11마리를 구조하게 된 게 굉장히 놀라웠고 예.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날이. 네. 사실 이제 이 해상국립공원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생태적으로도 이제 보호해야 될 그런 구역인데 얼마나 좀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반인 입장에서도 뭐 저게 멸종 위기종인지 식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까? 앞서 보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나팔고등은 그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 누가 봐도 이게 나팔고등이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나팔고등이 멸종위기종 1급이고 네. 보호종인지에 대한 부분은 알기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검은도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게 나팔고등인지 모르고 예. 관습적으로 이제 식용으로 이용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보다 이 나팔고등이 보호종이고 앞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식 증진에 관련된 계도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지난해 9월에 환경부가 이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저런 그 멸종위기종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었던데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이 정작 이 일반인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또 홍보 활동은 좀 그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관계기관이 이 사실을 안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거든요. 예. 1년 동안 좀 수수방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현장 실태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하고 네. 개선 대책을 시급히 내놨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검은도에서 멸종위기 나팔고등이 왜 자꾸 출현하고 있는지 이 나팔고등이 어떤 경로로 포획돼서 식당으로 이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현재 이 나팔고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네. 이러한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은 부분이 현재 좀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또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향후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사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빨리 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멸종위기종을 이제 함부로 훼손할 경우에는 이제 그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사실 이제 이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네. 국립공원 내에서 이렇게 이 살아있는 그 동식물을 채취할 때는 원래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자연공원법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행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좀 뭐 이를테면 낚시라든가 이런 행위는 좀 경미한 행위다 이래서 좀 그 용인되어 온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 나팔고등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포획이나 채집 시에 네. 징역 3년, 벌금이 5천만 원이 되거든요. 네. 낚시 같은 경우로 원칙적으로는 행위 허가 대상이긴 한데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낚시가 우리나라에서 레저 활동으로 이제 그 부각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이제 1,000만 명의 낚시 인구가 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제도와 현장 관리가 필요한데 네. 현재 해양국립공원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잣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장은 좀 달라졌는데 네. 저런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많은 훼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보도해 드린 뭐 낚시인들의 어떤 이런 훼손 현장 이런 과 이제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환경 당국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절충을 해 나갈 것인지 뭐 전면적으로 뭐 낚시를 이제 금지하기도 뭐하고요. 하지만 뭐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지금 해양국립공원의 현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네, 시대가 바뀌고 대중들의 인식이 좀 바뀌는 시기에 와 있고 네, 앞으로 그러면 이런 흐름에 맞춰서 보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는 정부가 바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무관심적으로 접근을 해왔는데 단순히 정부만 이렇게 주도해서 보호 지역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뭐 검은도 낚시 문제만 보더라도 지역 주민이나 낚시인이나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문제는 사실 이제 비단 거문도뿐만이 아니고 그 부근의 뭐 섬들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거문도뿐만 아니고 예.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든지 태안 국립공원이라든지 그런 그 해양국립공원 탐사를 다니다 보면 네. 동일하게 나타나는 곳곳에서 볼 수 문제들입니다. 있는 현상이다. 예, 동일하게 이 낚시로 인한 갈등 예. 그리고 해양 오염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갈등이 확산되기 직전에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관심이나 역할을 좀 촉구하는 게 저희들의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잘 수용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시급히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거문도를 비롯한 그 이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어떤 이런 그 모니터링 작업을 한 3년째 계속 이어오고 계신데 네, 3년째 하고 앞으로도 뭐 계속 이 해상국립공원 내 이 훼손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해양 탐사 활동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특히 이제 해양 탐사 같은 경우는 수중 환경을 모니터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다이버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이분들과 더 안전하고 좀 책임감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